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반을 또 개강을 하는데, 계속 뭐 코로나가 이래가지고 나오시는 분 줄고 있네요. 계속 보니까. 그렇죠? 뭐 코로나가 뭐 끝나기 전까지 우리 시험은 안 끝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험이 먼저 끝나겠지. 그죠? 그러니까 뭐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마스크만 잘 쓰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시면 되고, 이제 5월 달 되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혼자 좀 해볼래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뭐 혼자 하면은 스케줄을 못 지키니까. 그래서 수업은 절대 빠지지 않는 게 맞고, 그 리얼 라이브로 듣는 분들도 빼먹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딱 앉아서 들으세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강의 계획서 간단히 5월달 설명해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정규 수업에서를 진행할 때 보면은 5월달 수업도 이제 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요번에 과정은 사실은 이제 기출 문제와 관련된 거를 좀 푼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요번에 좀 이해하시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기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5, 6월 달에 진행을 못하면 사실 이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7월, 8월 되게 되면 이제 객관식 문제집을 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은 기출을 그때 풀면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5, 6월 달에 기출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이론을 한번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특징이 뭐냐면 요번에 우리 2021년도 메가랜드에서는 다른 학원에서는 주로 이제 기출 문제를 별도 유료 특강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편의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기출을 유료 특강이 아니라 정규 수업에 편입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수십만 원 정도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 또 특화된 하나의 또 우리 프로그램이 또 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 6월 달 정규 과정은 일단 뭐 하자? 기출의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출 과정을 푼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이론 반 이상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 40% 정도. 저는 요즘에 일주일 정도 이번 주 수업을 해보니까 한 이론 부분이 한 60%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한 3, 40%좀 들어가서 내용을 좀 정리해보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5, 6월은 진행되니까 기출을 뽀개자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이 들 나왔죠?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도 맛이 갔네. 더워서 그런가? 어쨌든 그 얘기들. 그럼 첫 번째 봐요. 5, 6월 달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요, 주의할 게 뭐냐면 5월에 익힘장이 좀 달라졌어요. 5월의 데일리 스터디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는 10문제로 오지선다로 정상적인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이제 OX나 가로 메꾸기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작년 11, 12부터 해서 1, 2, 3, 4까지 뭐가 된다. 우리가 이제 해당 내용 부분에 OX는 빵꾸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 12 6장, 그 다음에 1, 2월 뭐하죠? 8장, 3, 4월 8장. 그게 이제 시즌 1, 2, 3 익힘장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무한 반복하셔야 하는 건 물론입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시즌 1의 11, 12는 하급이고요. 그렇죠? 시즌 2의 1, 2월은 중급. 그래서 3, 4월은 약간 좀 고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마 3, 4월 거에 빵꾸를 메꾸다 보면은 아마 우라통이 침일 거예요. 그렇죠? 좀 어렵죠. 근데 3, 4월 거 정도는 커버가 돼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3, 4월 게 어려우면 2월 거라 1, 2월 거라도 시즌 2 뭐하죠? 8장 매주 8장 다 읽어봐야 돼요. 하나 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드리는 5월 달 익힘장은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한 부분에 관련된 리마인드예요. 그래서 10문제씩 매주 진도별로 우리가 뭐가 되죠? 진도별로 8주면 80문제가 나가요. 매주 10문제니까. 근데 이 문제도 나중에 모아서 보시면 하나의 특강들을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매주마다 보시면 되고, 그와 동시에 봐봐요. 오전에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서 기출을 듣잖아요, 같이. 그러면 그걸로 됐어. 됐고, 오후에는 뭐 하자? 이 시즌 1, 2, 3의 내용에 기존에 줬던 익힘장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리셔야 돼요.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 말마저 말을 안 듣고 본인 맘대로 해버리면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오전 수업을 듣고 이제 오후에 복습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라 생각을 하시거든요. 물론 처음 하시는 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쌓인 게 없으니까. 근데 제 수업을 적어도 2회독, 3회독 이상 돌리신 분들은 굳이 오늘 수업 듣고 오늘 거 복습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수업 들은 게 가장 정확한 기억은 오늘 거예요. 그러니 무슨 복습을 해? 그거 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시즌 1, 2, 3에 줬던 익힘장 있죠? 이거를 뭐 하라? 8장. 다 못하겠으면 이 중에 골라서 뭐라고요? 11, 12월 거 6장이라도 1, 2월 거 시즌 2 8장이라도 뭐 하죠? 3, 4월 거 8장이라도 하나만 골라서 전체 범주로 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억이 한 개도 안 납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지금 준비가 돼야지 우리 7월 말경에 있는 비교정의 특강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어떤 분은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지금 7월 달 가서 각각의 법마다 비슷비슷한 거를 비교한 특강을 또 하거든요. 근데 이게 더 좋다는 말도 많이 해요. 근데 그걸 들으려면 이 전체적인 맥락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법마다 비교정의 특강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소화하지 못하면 전 못 붙어요. 왜냐하면 그림책으로 쭉 보던 거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비교하는 걸 같이 박아야 돼요. 8, 9월 달에. 그러기 위한 초석이 지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말 듣고 제발 좀 자꾸 얘기합니다만 이것저것 병행하지 말고 하나라도 정확히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제가 바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합격이 목적이지 이것저것 상식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눈 좀 떠봐봐.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요? 그래서 5월 익힘장 복습 노트부터는 진도별로 10문제를 실제 기출에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 구성으로 8주 동안 80문제가 제공됩니다. 효율적인 적중학습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동안의 시즌 1, 2, 3 익힘장은 무한 반복하셔야 하는 것은 기본이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어디서 봅니까? 1, 2, 3 익힘장 물어보는 분들은 다음 카페 이상곤 공법에 가시면 학습 자료 다 내가 올려놨어요. 모아서. 그래서 거기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맨 위에 떠 있어. 그럼 들어가면 11, 12 익힘장, 1, 2월 익힘장, 3, 4월 익힘장 세팅돼 있거든요. 클릭하시면 한 번에 다 나와. 제가 모아놨으니까. 아셨죠? 혹시 프린트 못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물어봤더니 프린터가 없대요. 좀 삽시다. 10만 원도 안 합니다. 그렇죠? 9만 몇천 원이면 사더라 요즘에 흑백. 그렇죠? 잉크젯으로. 아니 레이저로. 요즘에 좋은 거 꽤 많아. 싸고. 그렇죠? 한번 구입해봐요. 나는 칼라로 샀어 얼마 전에. 그리고 인스타는 소통하는 거니까 맞아. LSG 언더바 퍼블릭 언더바 라우 통해서 소통하는 거니까 인스타도 좀 가입 좀 하세요. 이거 여러분 모르는 분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에 보시면 이렇게 생겨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플레이스토어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누르면 거기 검색창이 떠요. 거기다가 별스타를 쳐보세요. 그럼 그럼 다운받고 LSG 언더바 퍼블릭 언더바 라우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하루 한 문제 매번 올라가고 여러 가지 제가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하루 한 문제 올라간 것만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올렸으니까 벌써 몇 문제냐면은 5개월 됐잖아. 그러면 140개 정도 됩니다. 벌써 그게. 그렇죠? 그것만 전철에 앉아서 쫙 봐도 훌륭해 사실은. 그러니까 짬 시간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말고 따로 우리가 꼭 공부할 시간을 내서만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기억하시면서 보시고요. 그리고 공법은 한 번 더 얘기해요. 최소화해서 하라는 것만 하고 그 남은 시간에 중개사법에 투자를 해서 중개사를 85, 95를 맞배하는 게 우리 첫 번째 비법입니다. 그렇죠? 공법량 늘리면 중개사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항상 얘기해도 말도 우라지게 안 들어 하여튼 간에. 됐죠?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이번 5, 6월은 기출문제 정복하는 시기입니다. 사람이 항상 얘기해요. 공부는 때가 있다고. 우리 중개사 1년 과정 봤을 때 기출문제를 보는 때는 지금이에요.
5, 6월 달 놓치면 못 봐요. 나머지 스케줄에 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딴짓하면 안 돼요. 지금은 기출 풀 때야.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 진행을 하셔야지만이 탁탁탁 발이 안 엉켜요. 괜히 지금 혼자 뭐 딴 거 해보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제 발이 엉키는 거야. 스텝이 엉켜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마음만 바빠요.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되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설득해서 데리고 오세요. 진짜로. 마음에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과정에서 체계화 내용 학습하였다면 5, 6월 과정은 30여 년간 기출문제를 필수 지문 위주로 진도별로 정리해서 확인해야 되고 공법은 매년 40문제 중 30%까지는 기출된 부분이 회를 달리에 기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5, 6월 달에 30% 카바치고 기출 봐서 7, 8월 달에 예상 문제로 30% 카바치고 그러면 60%가 카바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으로 60 이상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말로는 60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시험 보시면 대부분들 제 말 잘 따라 하신 분들은 70점대 나옵니다.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그렇죠? 자꾸 이상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땡겨가지고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정말 하지 말아요. 그리고 한 가지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제가 뭐냐면 이거 여러분이 피하셔야 될 일인데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출판되는 책들을 보면요. 제가 지금 기출문제집은 모든 기출문제를 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출문제집은.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40문제 중에서 12개는 상급 문제로 쓰레기 문제가 나오거든요. 다 뺀 거야, 그거. 다 빼고 가장 빈출되는 것만 모아놓은 게 우리 제가 쓴 이 기출문제집이에요. 문제집은 다 제가 쓴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메가랜드 거는. 그런데 이거 말고 15회 때 문제 그대로 나와 있는 문제집이 있어요. 30회 때 문제 그대로 나와 있는 거, 25회 때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손대지 않고 개정된 것만 고치고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거 하지 말아요. 어? 시간 엄청 잡아먹어요. 그렇죠? 거기서 풀다 보면 화가 나 죽겠는 거야. 왜? 안 배운 게 왜 이렇게 많아? 회당 10몇 개씩 있으니까. 그렇죠? 실제 시험과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30일 시험을 가도 처음 보는 문제가 10개는 있을 거야. 그렇죠? 그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회차별로 다 똑같이 나온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걸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기본서를 뒤져야 되고 하다 보면은 정말 산을 넘어 백두산을 넘어야 돼. 그렇죠? 멘탈 망가지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아무리 시간 남아더라도 저는 이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차별로 전체가 모아도 문제가 나와 있는 거는 풀어보지 마세요. 시간만 낭비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보다 나올 수 있는 기출문제에 대한 모아놓은 우리 기출문제집 있죠?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거면 충분해. 더 이상 필요 없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어서 건져야 돼? 7, 8월 달에 예상 문제에서 건져야 돼. 30%를. 그래가지고 공법을 60점대를 맞는 게 우리 목표야. 그렇죠? 절제하는 공부가 아름다운 거예요.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된 상태에서 열심히 해줘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지금. 잘 들어야 돼. 딴청하지 말고. 그죠? 잘 생각해요. 지금 어떤 초이스를 하냐에 의해 가지고 1년을 더 가냐 요번에 끝내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제 말 듣는 게 빨리 붙는 방법일 거예요. 전 농담 아니라 여러분들 합격만이 제 목표예요. 다른 목표 없어요. 그렇죠? 예. 솔직히 뭐 돈 좀 벌고 싶긴 하지만 어쨌든 뭐 돈이라는 건 하다 보면 벌리는 거지. 욕심나 벌리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 마음 알죠?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안 믿으면 간둬요. 됐고. 어쨌든 그리고 5월 달부터 정말이에요. 이제 동영상 수업 결강 결석 절대로 안 돼요. 특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 주 빼먹으면 한 달이 빠져요. 그러니까 현장에 못 나와서 동영상 보는 건 이해하는데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절대 5월부터는 빼먹으면 안 돼요. 월화수목금토 약정된 날짜 약정 수업 들어줘야 됩니다. 5월마저 정말 어영부영하시고 날씨 좋다고 맥주 한잔하고 이러다가는 진짜 코로나 걸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저주를 퍼봐야 돼. 그렇죠? 코로나 안 걸리고 합격하겠어요? 걸리고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 정말 코로나 걸리면 시험 끝나는 거야. 거의 뭐 한 달 동안은 못 움직이는 건데 어떡할 거야? 난 그게 겁나. 딴 거보다도. 쉬는 건 좋은데 걸렸다가 이 강의를 한 달 뒤면 어떻게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 어떻게 될까? 잘려. 그죠?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항상 건강 관리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공부만큼 건강 관리가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명심하시면서 절대로 빼먹지 말고 잘 그날 수업 들으면서 하시면 돼요. 솔직히 얘기합니다만 점점 더워져요.
어제 30도, 오늘도 30도 넘을 모양이에요. 벌써 5월 중순인데. 근데 지금은 그래도 깜찍해요. 왜? 아직 지열이 없거든. 위에서만 쬐니까. 근데 7, 8월 되면 어떻게 하죠? 아래에서 쳐 올라오고 위에서 눌러요. 죽어. 그렇죠? 7, 8월은 새로운 공부나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7, 8월은 뭐 한다는 줄 아세요? 유지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7, 8월은 정말 수업을 많이 들어야 돼요. 자습이 안 돼요. 시원한 데 가가지고 그냥 수업을 듣는 거야. 주구장창 못 들었던 수업을. 그게 가장 좋아.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지 말어. 짜증만 나. 움직임은 최소화해야 되고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시원한 곳에. 그렇죠? 그게 7, 8월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유지하려면 5, 6월에 새로운 게 할 게 있으면 5, 6월에 해놔야 돼. 뭔가 계획을 짤 때. 5, 6월은 정말 열심히 해서 세팅해 줘야지 7, 8, 90이 뭐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제발 좀 제 말 좀 들어요. 제가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맨날 개강할 때마다 이걸 왜 써주는 거냐면 생각보다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인스타에 글 올라오는 거 보면 정말 그런 거 몰랐다고 이런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 잘 듣고 저는 합격이 포커스예요. 장사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 믿는 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아셨죠? 믿어주세요. 정말 난 진짜 진심이에요. 됐죠? 그 얘기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8주 동안 수업은 매번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게 5, 6월 달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다시 한번 이제 내용을 진행하는데 수업 방식은 이래요. 준비물은 그림책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출문제집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두 권 가지고 이제 그림책 가지고 이론 쫙 보면서 뭐가 되죠? 중간중간 기출을 해당 챕터를 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약집은 아주 가끔 볼 수 있으니까 뭐 하죠?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요. 맞아. 요즘에 그 질문 많이 하더라. 요약집을 사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 댓글 단 것들 보면 이래요. 거의 안 보시더라고요. 필요 없을 듯. 이런 식으로 많이 올려요. 그게 아니야. 뭐냐면 제 수업을 작년부터 들어서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뭐 하죠? 요약집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림책에 있는 부분이 너무 간단한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면 요약집을 그 부분 찾아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수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시생분들이거나 아직 공법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요약집을 가지고 복습할 때라도 제가 언급하지 않았어도 해당 부분 찾아서 읽어보는 노력은 필요해요. 기본서는 아니고. 그렇죠? 바뀐 것도 안 바뀌어서 안 돼, 그거는. 알겠죠? 공법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익숙하신 분들 아니면 뭐 하죠? 요약집은 준비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질문을 왜 나한테 해야지? 왜 딴 데 허공에 물어봐, 왜? 아니, 나한테 와서 그 메가랜드 교수 홈페이지에 물어보거나 카페 들어 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커뮤니티에 허공에다 물어보냐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뭐라고요? 나한테 물어봐야지. 이제 앞으로는 거기다가 이상권이라고 쓸까봐 그냥. 그걸 못하겠어, 내가 아직까지는. 낯가려서. 어쨌든 그 얘기들 봐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볼 거 있으면 많이 커뮤니티 활용하세요. 그럼 내가 바로바로 답변 드려. 인스타 같은 경우는 뭐 새벽 12시에 오도 바로 답변해 주는데 뭘. 그렇죠? 소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간에 신뢰가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책 펴볼까요? 봅니다. 그림책의 내용 좀 봐봅시다. 다음. 일단 우리 시험에 또 그림책인데요. 8페이지 펴봅시다. 뭐 요번 일주일 동안 수업 진행해 보니까 그림책이 이제는 눈에 좀 들어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한 서너 번 정도 돌리면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착착착착. 그때 쪽 빨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안정적 점수가 나와요,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림책 찬양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왜? 모든 문제를 풀 때 거의 80% 이상은 다 해결됩니다, 이 안에서.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게 문제라고 했지. 근데 이제 찾아집니다. 5, 6월부터는 슬슬.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비교정리 특강하면서 효과는 더 2배가 되어집니다. 완전 부합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딱딱 제가 해놓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걸 따라오시면 딱딱 점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믿으시고 신뢰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믿으시면 합격이 옵니다. 라는 게 제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그럼 봅시다. 첫 번째 볼게요. 8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가 매번 얘기하죠.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이 있다. 부동산 공법은
여러 가지 썰들 많이 있어요. 성격에 대해서. 하지만 어쨌든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은 뭐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다. 그러면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뭐다? 바로 계획이라는 거를 만드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계획을 만들어서 뭐 한다? 규제를 가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해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거다. 근데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1년 내내 부동산 공법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뭐다? 항상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떠한 규제를 받는지 이걸 공부하는 게 우리 공부의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면 부동산 공법은 공부할 때마다 뭘 보게 된다? 무슨 계획, 무슨 계획. 그 계획으로 어떤 걸 규제하지? 이걸 배우는 게 부동산 공법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럼 매번 얘기하다시피 부동산, 특히 국토라는 거를 뭐 하자? 계획을 하자. 뭐 하려고? 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고.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려고. 이걸 정한 법이 뭐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럴 때 주의할 건 국토는 넓어요? 됐다 넓어요? 그렇죠. 됐다 넓죠. 그러다 보니 한꺼번에 이런 국토를 우리가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국토를 이루는 기초 단위, 이와 같은 어디? 도시. 서울시라는 도시처럼 도시에 관할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서울시란 도시 등의 관할구역마다 뭘 만드냐? 계획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이렇게 도로도 만들고 뭐하죠? 학교도 만들고 하면서 기반시설 같은 거 설치해 주면서 우리 현재 서울시를 만들어가요. 우리 주변에 봐요. 전철 3호선, 도로, 뭐 학교, 무슨 주변의 건물들, 산 보존된 거 이런 게 거저된 게 아니에요. 다 서울시에 대하여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그러면 이런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하는 걸 배우는 건데 그 전국의 도시가 200개 넘게 있다니까요. 그럼 그 서울시, 부산시, 광역시, 성남시, 고양시, 청주시, 전주시, 광주시 모든 도시마다 뭘 만들어?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으로 그 도시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가 모이면 결국은 국토를 이루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1년 내내 매번 얘기하죠. 6개월째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실제는 뭐야? 도시라는 걸 단위로 계획하는 걸 배우는 게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시작. 또 2주 만에 봤더니 또 패턴 까먹었지. 뭐라고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시작. 그 서울시가 뭐야? 바로 서울시의 그게 관할구역인 거야. 서울시라는 게. 그럼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만드는데 그 도시의 계획은 뭐랑 뭐가 있어? 도시의 기본계획이라는 것과 도시의 관리계획이라는 걸로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본계획은 뭐야? 스케치하는 밑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러면 기본계획은 뭘까? 종합계획으로서 관리계획을 만들 때 지침을 주는 거야. 스케치한다고 이해하시면 돼. 뭐라고요? 종합계획으로서 관리계획 만들 때 지침을 주는 거고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게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드는 게 바로 1, 2, 3, 4, 5, 6인 거야. 1, 2, 3, 4, 5, 6으로 지금 뭘 한다는 거야? 이 1, 2, 3, 4, 5, 6의 내용으로 서울시라는 도시를 관리하려고 이 1, 2, 3, 4, 5, 6을 규제한다는 얘기야 지금. 그럼 1, 2, 3, 4, 5, 6은 뭐야?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려고 하는 내용인 거야. 뭐라고요?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려고 하는 내용. 그 중에 대표가 바로 뭐야? 토지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정해서 토지 이용 규제를 가하고 개발 제한 구역 같은 용도 구역을 정해가지고 규제를 가하고 그리고 기반 시설도 설치하고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도시계획설이 돼서 A란자의 토지를 규제할 수 있게 돼. 그러면 기반시설 같은 도로를 설치하려고 그래, 정비하려고 그래, 개량하려고 그래.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을 해서 결정을 해. 그러면 그렇게 계획하여 결정된 게 바로 뭐야? 도시계획설이야. 그럼 도시계획설은 요 A란자의 토지를 계획으로서 규제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뺏어다가 도로 만들고 뺏어다가 학교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 수용한다고 하잖아. 이거를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그런 규제를 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된다? 아, 우리 신도시 만드는 도시의 개발 사업도 하고 강섬하고 강남 일대, 종로, 수인동 일대 등등 노후불량 건축물 그냥 정비 사업도 하고 그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지구 단위 계획도 만들고 그리고 입지하는 데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역도 정하고 그렇죠. 이런 내용 등을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하여 규제를 가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뭐냐면 매번 얘기합니다만 봐봐. 한 가지 주의할 건 지금 여기 1, 2번의 내용이 있지. 1, 2번은 지정 변경, 지정 변경. 1, 2번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 때 지정 변경만 계획을 하지. 써보면 기억나죠? 이거는 행위 제한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직접 계획하진 않아. 1, 2번은. 처음 오신 분은 써놔. 뭐라고요? 1, 2번은 뭐다?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만 하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변경만 하지 행위 제한은 계획하지 않아. 그런데 봐봐. 5번하고 6번의 내용을 보면 여기는 지정 변경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입지규 최소구역 지정 변경도 하면서 거기서 규제를 가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이나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까지도 이건 도시관리 계획으로 직접 만들어. 그럼 5번, 6번은 뭐야? 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도 도시관리 계획으로 직접 계획을 한다는 거야. 1, 2번과 5, 6번은 달라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하는 것 중에 1, 2번은 지정 변경만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뭐가 돼? 5, 6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입지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지정 변경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을 하지만 뭐가 된다? 행위 제한을 가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까지도 직접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여기 있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한다? X인 거예요. 이런 지문이 중개사도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평가서에 3번이나 나왔어요, 이게. 그렇죠? 한 번은 물어볼 때가 됐어요. 요즘에 그리고 들리는 소문이 평가사 시험 냈던 분들이 중개사 기출로 넘어온다는 말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 스타일이 완전 못했지도 몰라요. 끝나고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친구 좀 데리고 와. 전도해야 전도. 그래야 빨리 붙어. 아마 그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오해하지 말 건 이렇게 보는데 하나 주의합니다. 그럼 이 기반 시설이라는 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봐봐요. 그 기반 시설이 만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도시에 걸려 있는 거야. 뭐라고요? 그 기반 시설이 뭐다? 여러 도시에 걸려 있어. 이렇게. 서울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남시에도 걸쳐 있고 용인시에도 걸쳐 있고 여러 도시에 이렇게 걸려 있는 도로가 있었어. 그럼 이렇게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도로는 서울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서울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기반시설은 여러 도시에 걸려 있다고 해서 우리가 광역시설이란 말을 쓰게 돼요. 광역시설. 그럼 광역시설은 서울시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여기를 광역계획권이라는 걸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광역계획권으로 묶어주면 거기에 계획을 만드는 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됐죠?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계획이 나오면 절대 주의할 거 두 가지 뭐였어요? 규제하는구나를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어디 만드는데, 어디 시작. 어디 만드는데, 어디, 왜 몰라, 어디 만들어, 뭐라고요?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드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계획으로 뭘 규제하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정해지면, 시작. 광역계획권이 정해지면 광역도시 계획을 만드는 거잖아. 그럼 목적이 뭐야?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게 광역도시계획 만드는 목적인 거예요, 사실은. 안다스탠드? 됐죠? 그럼 물어볼게요. 다음 중 노란색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 문제에서. 다음 중 노란색이 아닌 것은 5번 광역계획권의 지정. 답은 5번이잖아. 하나밖에 안 불렀어. 이해갑니까? 여기 노란색이란 말은 뭐야? 도시계획으로 서울시라는 관할구역 안에서 계획한다는 얘기고, 노란색이 아닌 건 뭐야 지금? 파란색이잖아. 이거는 뭐다?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광역시설 정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외울 때 보통 광역 도시계획 이러면 안 돼. 광역도시 한번 숨 쉬고 계획 이렇게 해야 돼. 시작. 광역도시 숨 쉬어. 광역도시 숨 쉬라니까. 광역도시 숨 쉬고 계획. 시작. 계획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자꾸 뭔 줄 알아? 노란 걸로 기억을 한다니까. 노란 거는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만드는 게 도시계획인 거고,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계획은 광역도시 계획인 거야. 이건 상위계획이지 도시계획이 아니야. 안다스탠드 합니까? 그거부터 이제 이해하셔야 돼, 먼저.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잖아. 근데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으로 이 자리에다가 외곽순환도로 만들기로 했는데 도시계획으로 이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대. 그러면 도시계획상 아파트 짓는 거하고 광역도시계획상 도로 들어오는 게 겹치잖아. 그럼 어떻게 돼? 광역도시계획으로 가야 되는 거야. 도시계획상 아파트 못 져. 그러니까 투자할 때도 어떻게 줘야 돼? 광역도시계획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도시계획만 믿지 말고 그 자리에 아파트 들어온다고 썰이 있는데 도시계획이 있는데 그에 앞서는 광역도시계획은 없나? 국가계획은 없나를 따져봐야 되는 거야. 있으면 글로 가야 되는 거야.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적합해야 되니까. 다르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하니까. Understand?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해야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광역계획권은 지정할 수 있고 얘를 지정했다면 이 계획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순서가. 그럼 들어봐.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없었어. 만약에 광역계획권 지정이 없었다면 광역도시계획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한 가지 문제 봐봐.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안 됐어. 그럼 광역도시계획 만들 필요 없잖아. 그러면 광역시설은 어떻게 설치할 거야? 광역계획권도 없는데. 그치? 그런 경우는 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준해서 관리를 해. 뭐라고요? 광역계획권이 없다면 광역시설 어떻게 한다고? 그냥 도시계획시설에 준하여 관리한다고. 사업하고. 그러니까 좀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건 얘를 정하는 거고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주변 동네의 여러 도시라고 한다면 그냥 간이하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진행하는 거야 사실은. 내 말 때 이해하시겠죠? 이런 관계를 좀 이제 이해하셔야 돼. 같은 내용인데 설명이 좀 다르지. 네, 단계가 다 있어. 그렇죠? 이해한 다음에 다음 얘기를 해야 돼. 이해 못했는데 다음 얘기하잖아? 신경질 나. 나 요즘에 드라마나 보는 게 있는데 이해가 안 가. 다음 회를 보기가 싫어 그래서. 내 말 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거 알아요? 드라마건 영화건 그 드라마 스토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작가가 국어를 못하는구나 느껴지는 드라마 되게 많아요. 영화를 봐도 이 연출한 사람 극본자가 국어를 못하는구나 느껴져요. 그게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네,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 됐고요. 오른쪽 메뉴에 뭐가 있어요? 또 하나가 국가계획이 있어요. 말해 국가계획. 이거 좀 이해해 봅시다. 국가계획은 어디다 만들어요?
국가에 만들겠지. 뭐라고? 다시 얘기해요. 국가계획은 어디다 만들어요? 국가에 만드는데 물론 국가가 만들기도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부동산의 국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그럼 이 법의 국가계획은 어쨌건 담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담당은. 그렇죠. 근데 그 정의는 뭐냐면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을 한다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하는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법의 도시군 계획과 관련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 법의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건 국가계획이 아니에요. 이 법에서는.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국가계획이다. 이러면 안 돼.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 우리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예요. 이해갑니까? 왜냐하면 MB정부 때 4대강 보사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국가계획 사업이면 분명하죠. 그런데 그 MB정부 때 4대강 보는 4대강 중에 하나가 한강이에요. 그럼 서울시는 그걸 국가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남시, 인천시, 의정부시는 그 4대 방고 국가계획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그 관련 도시는 뭐다? 그 국가계획을 받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가셨죠? 즉 국가계획 정의가 나올 때는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우리의 도시군 계획과 관련이 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안 돼 있다면 이건 국가계획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아직은 안 나왔지만 한 번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 등을 정리해 본다면 그러면 봐요. 국가계획은 어디? 봐봐. 이렇게 해봐. 전국에.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도시계획은 우리 서울시에. 그러니까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봐봐요. 요 도시계획을 우리는 앞으로 핵심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요걸 볼 거예요. 근데 얘를 공부하기 위해서 얘보다 상위 있는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부합하게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상위 계획이 뭔지도 배우는 것 뿐이야. 우리 핵심은 뭐야? 이거 배우는 게 목적이야. 하지만 얘를 만들려면 여기 부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얘가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알아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왼쪽 위에 좀 봐요. 계획의 지위에 대한 부분이 보일 거야. 동그라미 1번 왼쪽 위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시작. 어디에?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하도 봐서 뭐 이제 뭐 시작.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 어디? 국가계획. 그렇지 않으면 국가계획이 우선하는 거야. 상위계획이 앞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밑에 2번 좀 봐봐. 그러면 요건 좀 밟아봐봐. 여러분 요거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의 문장은 도시군 계획은 이 주어가 중요해요. 도시군 계획은. 시작. 도시군 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다른 법률 토지의 이용개발 보존의 계획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법률의 계획이 기본이야? 도시계획이 기본이야? 그렇지. 국어가 돼야 돼. 도시계획이 기본인 거야. 그렇죠? 봐봐요 여러분. 부동산 관련된 법이 몇 개쯤 되는 줄 알아요? 부동산 관련된 법이 120여 가지가 넘어요. 그러면 그 법마다 다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다 계획이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다른 법률에 100가지가 넘는 법마다 그 법마다 다 토지의 이용개발 보존의 계획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법에서는 지가 만든 계획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다 지법이 중요하다고 중구난방으로 계획을 세우면 우리 법의 도시계획과 다른 법의 계획들이 다 뭐다? 저촉되어지면 소송만 만발하는 거야. 이러면은 효율적인 규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계획 만드는 것들아 도시계획에 맞춰서 만들어. 도시계획이 기본이야. 그거 안 맞으면 효력 없어. 이런 식으로 규제를 가해 놓는 거야. 그래서 도시계획은 이 주어가 되고 이게 다른 법률의 토지 이용개발 보존의 계획의 기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많이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오늘 오른손 들어봐. 도시계획은 기본, 도시계획이 기본이야. 거기에 맞춰서 다른 법률의 토지의 이용개발 보존계획을 만들게 돼 있는 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요거 은근 잘 뜨니까 지문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파악해 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화 독존처럼 국토계획법이 기준이야. 모든 건 얘를 중심으로 움직여. 얘에 부합하게.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 정말 상위법인 거야. 여러분 중개업할 때 국토계획법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거 모르면 토지는 끝나는 거야. 이걸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왼쪽 밑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럼 뭐다? 주어가는 주어 도시기본계획은. 시작. 도시기본계획은.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시작.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거 네 번째 별표. 부문별 계획입니다. 부문별 계획. 요거 저번에 했던가? 안 했어요? 봐봐. 부문별 계획입니다. 그럼 부문별 계획은 어디에 부합해야 한다고 나오냐면 도시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고 나와요. 그럼 기본 계획은 뭘 주는 거야? 기본 계획은 지침을 주는 거지. 그래서 부문별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하는 말을 씁니다. 여기 봐봐요. 한마디로 부문별 계획이 뭔지 여기다가 화살표 좀 써봐요. 부문별 계획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EX 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부문별 계획, 뭐 교통에 대한 서울시의 부문별 계획, 무슨 뭐 수자원에 대한 서울시의 부문별 계획, 환경에 대한 서울시의 환경 부문에 대한 계획. 이 부문별 계획은 어디? 지침을 주는 기본 계획에 부합하라는 얘기야. 뭐라고? 해당 내용의 주택, 교통, 수자원, 환경 등등등등 뭐가 된다? 서울시의 부문별 계획을 만든다면 지침을 주는 게 뭐야? 기본 계획이니까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 만들라 이 얘기인 거야. 이게 평가사에 3번이나 나왔어요. 근데 중개사는 아직 안 나왔어요. 납득이 안 가. 한 번은 나와야 돼 이거. 그럼 물어볼게요. 주택 부문에 대한 부문별 계획은 도시 기본 계획에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 X. 주택 부문, 교통 부문에 대한 부문별 계획은 도시 관리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아니에요. 지침을 주는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 부문별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계획의 지위에 대한 부분들 4번까지 일단 좀 이해 좀 해보시고, 그리고 요거와 관련된 제가 1일 문제를 준 게 있을 거예요. 1일 문제 7번 좀 먼저 좀 봐볼게요. 뭐라고요? 1일 문제 7번 좀 먼저 봐봅시다. 봐요. 7번. 그러면 뒷페이지에 나올 텐데 이러고 나와요. 도시군 계획에 뭐가 되어지죠? 지위에 대한 설명이다. 제작. 도시군 계획의 지위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틀린 거라고 나와요. 그렇죠? 1번 좀 읽어봐요. 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다른 법률 토지의 이용개발 보존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계획의 기본이 된다. OX. X. 반대로 나왔잖아. 도시 계획이 다른 법률의 기본이 되는 거지. 반대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 계획이 기본인 거야. 다른 법률의 계획이 기본이 아니고 또 국어가 안 된다. 잘 읽어봐. 뭐라고요? 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보존에 관한 계획은 이게 주어잖아 지금. 이해갑니까? 이게 도시계획의 기본이 된다가 아니라 도시계획은 다른 법률의 토지의 이용개발 보존의 기본이 된다지. 앞뒤가 바뀐 거야. 이제 이해했어? 뭐라고요? 정답은 1번이에요. 그렇죠?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볼게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어디에?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 3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며 다를 때에는 뭐가?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네 번째. 특별시장이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뭐를? 부문별 계획. 이거 중요하지. 부문별 계획을 만든다면 어디?
기본 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해라. 뭐라고요? 부문별 계획을 만든다면 어디에 기본 계획에 부합되게 해라.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도시 계획, 도시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왜? 관리 계획의 위에는 기본 계획이 있고 광역도시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획의 지위에 대한 부분들 은근 잘 물어보는데 이게 기본 문제입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계획의 지위는 끝나겠죠. 여러분 그 얘기들 하나 풀어봤고요. 돌아와서 그림책의 9페이지 봅시다. 보세요. 봅니다. 그러면 그림책 9페이지 보시면 두 팔 좀 들고 또 목 좀 돌려보세요. 또 많이 무섭습니다. 봐봐요. 저번 주에 한 주 안 봤더니 속이 시원했어요? 그렇죠? 똥땡이를 안 봐서? 됐죠? 이제 여름도 되고 저번 주에 노는 김에 병원에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살 빼라고. 그렇죠? 이러가다 당뇨 걸린다고 빼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월요일부터 탄수화물을 끊었어요. 하루를. 다음 날부터 수업이 안 되더라고요. 막 어지러워가지고 이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어지럽더라고. 검색해봤더니. 그래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겠다.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고 협상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밥을 반 공기만 먹고 등등등 뭐 고구마를 또 쪄먹고 이러다가 고구마 너무 많이 먹어요. 그것도 배부르대. 그래도 빠지긴 빠지더라. 좀 빠지지 않았어요? 티도 안 나요? 나름 빠졌는데. 그래서 한 3kg 정도 빠졌어. 워낙 뚱뚱하니까 태도 안 나. 조금 빠져봤자. 다음 주는 더 빼가지고 올게. 봐보시고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도시 관리 계획 내용 중 첫 번째 뭐가 나온다?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요. 지구 단위 계획. 그럼 봐봐요. 지구 단위 계획은 매번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서울시의 뭐다? 일부예요. 그럼 서울시 일부,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지금 재개발 같은 게 이루어진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그럼 서울시 일부인 요 동네에다가 확대해 보면 뭐하죠? 도로 등에 대한 기반 시설을 어떻게 배치를 할지, 그 다음에 건축물을 지으면 요 건축물의 용도는 어떻게 제한할지,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떨지, 이런 것들의 내용을 서울시 일부 동네에다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강남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서울시 일부인 강남에. 여기에 만드는 계획을 우린 뭐라 부른다? 지구단위 계획. 완전 중요하죠. 지구단위 계획. 도시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의 몇 부? 일부에 대해서. 제작 도시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서울시의 일부다 이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요? 서울시의 일부. 제가 지금 부산에서 강의했다면 부산시의 일부라고 얘기했겠죠. 뭐라고요? 서울시의 일부에서. 제작 서울시의 일부에서 뭐하죠? 토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서 만드는 도시 관리 계획. 이걸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요.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해봐요. 이게 서울시. 그럼 서울시의 도시관리 계획이 있고 이 안에 일부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 동네가 있어. 여기 계획을 만들어. 이 지구 단위 계획이야. 그러면 서울시 전체의 도시관리 계획이 있고 서울시 일부의 도시관리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 일부는 뭐다?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곳일 수도 있고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일 수도 있고. 이해갑니까?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이야. 그럼 봐봐.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어질까?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이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 특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매번 얘기하죠. 그럼 봐봐요.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 법에 여러 개의 절차 특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간소하게 해주는 거지. 절차를. 왜? 서울시 전체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이니까 그 절차를 뭐다? 간소화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다? 지구 단위 계획.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배울 때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 꼭 특례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토지의 용도를 정합니다. 제작 토지의 용도를 정한다. 그래서 서울시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서울시 안에서 어떤 토지에는 아파트를 질 수 있고 어떤 토지에는 주유소를 질 수 있고
어떤 토지는 개발하면 안 되고 녹지 남겨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가하는 걸 용도지역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용도지역제. 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시작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토지의 용도를 정해줘요.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돼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돼 안 돼요. 중복 안 돼요. 잠은 안 돼요. 얼어 죽어요. 그래서 여름에 잠은 얼어 죽는다. 강의실이 추워. 그렇죠. 그래서 도관농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용도 지역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지구를 정하고 그 다음에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구역을 정하는구나. 이렇게 세팅해 주면 됩니다. 좀 이따가 또 그림 보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자.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용도 지구의 키워드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용도 구역은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 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을 정하는구나. 정의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도로 같은 것에 기반시설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 종류가 나와요. 이제 교공유공 방보한 시작. 그럼 봐봐요. 여러분 잠깐만 좀 소개시켜드리면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사실 뭐예요 이게? 서울시 전체에 대한 모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서울시라는 도시에다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자. 그럴 때 아까 봤던 거 일단 도로 등에 대한 부분 이렇게 있죠. 도로도 만들고 여기 뭐 공원 같은 거 반포공원, 한강공원, 뭐 체육관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다 광장도 있고 이런 걸 뭐라 불러 우리가요? 기반시설. 그럼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 정비된 기반시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부르냐면 이걸 도시계획 시설이란 말을 쓰게 돼요. 도시계획 시설. 그래서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다면 이걸 설치하기 위해 사업하는 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인 거예요. 시작.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작. 근데 요 기반 시설의 지금 종류가 7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반 시설 종류가 정 가운데 외워보면 교공, 유공, 방보한, 교통시설, 그 다음에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뭐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에 교공유공 방보안에 7가지의 기반시설이 있는 거예요. 시작. 교공유공 방보안. 그럼 물어봅시다. 교통시설 중에서 절대 까드시면 안 되는 게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그렇죠? 그리고 공간시설 중에서 녹지 같은 거. 녹지, 유원지.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동구. 공동구. 그러면 이 공동구는 뭘까요? 봐봐요. 유통공급시설 중에 공동구가 있죠. 유통공급시설 중에 공동구예요. 그러면 공동구에 대한 부분은 여기 바로 있죠. 준비해놨어요. 공동구는 도로 밑에다가 둥그런 관을 묻어놔요. 이렇게. 그래서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관 이런 거를 도로 밑에다가 묻어놔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그럼 뭐가 되죠? 전봇대 같은 게 원래 있을 때는 새똥도 맞아야 되고 차도 못 댕기고 이렇게 교통도 어렵고 도로 구조도 망가지고 했는데
전봇대가 없어지고 도로 밑에 공동구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만큼 쾌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공동구는 바로 뭐다? 유통 공급설 중에 있는 거고, 나중에 배우지만 200만을 초과하는 도정택 경공도의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의무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 신도시. 요번에 평가사에 또 나왔지, 이 얘기. 그래서 우리가 유통공급시설로서의 공동구에 대한 내용은 정말 빈출 부분이기 때문에 정의를 똑바로 알아놓고요. 어디 들어간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공동구. 그리고 공공문화 체육시설 중에서는 뭐다? 우리가 학교 같은 거. 그리고 방제시설에 제가 하천 유수지 써놨는데 등자 옆에다가 저수지라고 써보세요. 하천 유수지 등 이렇게 해놨는데 옆에다가 저수지라고 좀 써보세요. 하천 유수지 등 저수지. 저수지도 대표적인 뭐다? 바로 방제시설이에요. 오늘 문제 있길래 뭐라고요? 저수지도 뭐다? 대표적인 방제시설입니다. 작년에 기억나세요? 작년에 금산 인삼밭 나는 데 있죠. 그 주변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수지라는 게 방제시설이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장마 때 많은 비가 그 밤에 올 줄은 상상을 못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기존의 물을 안 빼놨다가 뭐죠? 오버래핑 돼가지고선 금산 쪽에 인삼밭이 다 물에 잠겼잖아 그때. 작년에 참 말이 많았을 것 때문에. 올해 그래서 인삼이 비싸대. 올해 인삼이 다 죽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저수지 같은 거는 방제와 관련돼서 관리를 참 잘해줘야 돼 사실은요. 방제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해 말 건 보건위생시설. 뭐다? 보건위생시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 뭐라고요? 보건위생시설. 세 가지 장도종.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건 꼭 외워야 돼. 보건위생시설을 못 외우면 문제 고를 수가 없어. 뭐라고요? 보건위생시설은 뭐다? 장도종이라고 하는 해당 내용에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여러분 그리고 수업을 들으실 때 이게 막 또렷하게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하나도 더 되뇌이면서 외우려고 하는 거하고 그냥 멍 때리는 건 달라요. 효과가 두세 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초집중을 하세요. 그럼 뭐가 되어준다? 복습을 안 해도 괜찮아.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처음 들어요? 처음 안 듣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환경기초는 뭐다? 환경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건데 대표적인 게 하수도예요. 그리고 빗물 저장 이용시설. 시작. 빗물 저장 이용시설. 그렇죠? 그리고 뒤에 폐차장. 폐차장은 절대로 교통시설이 아니에요. 폐차장에서 교통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폐차가 이루어지지. 환경에 위해를 주거든. 꼭 좀 기억하세요. 뒤에 가서 본론 나오면 또 나올 테지만 일단 기억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봐요. 이렇게 그러면 도시계획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을 하죠. 그러면 뭐라고 나와? 기반시설 가운데 밑에.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뭐라 불러? 도시계획시설. 계획하여 결정했다는 거야. 그럼 뭐야? 그 계획으로 이제 요 A란 자의 토지를 규제할 수 있는 거야. B란 자의 토지를 규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길을 만들 수 있는 거지. 뺏어서.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지. 그 밑에. 그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야. 시작.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계획 시설 사업 정의 나올 때 주의할 거. 도시계획 시설을. 시작.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야. 건너뛰면 안 돼. 위에부터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작.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아셨죠? 그리고 바로 밑에 도시계획 사업이란 말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고, 봐봐. 첫 번째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고, 여기 강서 마곡지구 일대에서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든다.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강남 일대, 종로 일대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자라고 하는 정비 사업도 진행하고, 이렇게
세 가지의 우리가 사업을 도시계획 사업의 3종 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에 시설 사업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이 있어. 하나 주의할 건 도시개발 사업이지 택지개발 사업이 아니야. 하나 주의할 건 택지개발 사업은 우리 법의 도시개발 사업은 아니야. 이건 그냥 택지개발촉진법의 다른 법의 사업일 뿐이야. 우린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 그리고 달라. 도시개발 사업은 보존 녹지 빼고는 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택지개발 사업은 도시에서만 합니다. 달라요, 사업이. 그래서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을 우리 법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보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한 이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 등을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 그래서 서울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다. 이게 다 뭐야?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인 거지. 시작.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인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정비사업. 세 개를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 이거 세 사업 배우는 데만 3주 걸려. 이 서울시라는 도시관리계획 배우는 것만 8주 중 6주가 걸려. 알겠습니까? 그거. 그러면 두 문제 1일 학습 좀 풀어볼게요. 두 문제 가봅시다. 그럼 내용에서 1일 학습 보시면 봐봐요. 앞에 2번, 3번 좀 봐볼게요. 2번, 3번 봅시다. 2번. 국토계획 법령에 대한 부분. 이거 이따 하고 3번부터 먼저 보자. 3번. 국토계획 법령에 의해서 기반시설이란 다음 강목의 시설을 말한다. 그 연결이 옳은 거라고 나와요. 첫 번째. 공간시설이면 공동구래? 아니지. 공동구는 유통, 공급시설. 그 다음에 빗물저장 이용시설이 됩니다. 이거는 그렇지. 환경, 기초시설. 방지시설이라고 나와 있죠. 저수지. 정답은 3번이라고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시설 폐차장 되어 있는데 폐차장도 환경, 기초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 나와 있는데 보건생이 아니라 얘도 방제시설입니다. 이거는 매번 제가 될 수 있으면 답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씩 기억하니까.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4번입니다. 도시계획의 시설 등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린 거라고 나오죠. 1번. 도시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봐봐.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거. 해봐.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거. 뭐가 넓어? 기반시설 넓은 거야, 기반시설이. 그 중에 도시계획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고. 그리고 도시계획의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거를 기반시설을 이러면 안 돼.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니까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정의를 물어볼 때는 당연히 뭐가 된다? 도시계획 시설을 이 말이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이제 내용에서 3번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로 구분되지. 도시계획 사업은 시설 사업이고 도시개발 사업이지 택지개발 사업이 아니에요.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이 있다. 답은 4번. 그리고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책에 필요한 거 맞죠? 뭐 좀 물어볼게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광역시설도 그 원칙에는 기반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 기반시설이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여러 개의 도시에 지금 이런 식으로 그 기반시설인 도로가 여러 도시에 지금 걸쳐 있는 거야. 됐죠? 그러면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책이 필요하다면 그게 광역시설인 거야. 그럼 물어볼게요. 기반시설 중이니까 잘 들어. 장사시설 도축장도 광역시설일 수 있다. 있는 거야. 왜? 장사시설 도축장도
보건위생시설로서의 기반시설이거든. 그럼 기반시설이 여러 도시에 걸쳐 있다면 이건 광역시설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다면 그건 도시계획시설인 거고, 기반시설이 광역적인 정비체계에 필요하다면 그건 광역시설인 거야. 그리고 봐봐, 그 기반시설이 공공용으로 쓰이면 공공용시설인 거고, 공공시설인 거고, 그 기반시설이 재개발 사업을 위해 존재한다면 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인 거야. 그리고 그 기반시설이 주택단지 안에 있다면 주택법상 부대시설인 거야. 단지 안팎을 연결하면 뭐야? 간선시설인 거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타 기반시설은 어떤 절차나 어떤 내용에 의해서 정해지냐에 의해서 명칭이 달라지는 거야. 이해하셨죠? 쳤다 갑니다.